투수였으니까. 전설 같은 투수였죠. 경기 끝났습니다. 투수로 꿈의 그라운드, 메이저리그의 영웅 추신수, 그리고 그보다 먼저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그런데 대한민국 최초 메이저리거가 30년 전에 탄생할 수 있었다. 1980년 25살의 그 청년 박철순. 꿈의 투수일 것이다. 이미 메이저리그 준비를 착실히 해둔 투수였고 그 당시에도 시속 150km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직구를 던질 수 있었던. 그러나 그는 꿈의 구장을 버린다. 그가 선택한 곳은 고국의 프로야구 원년 무대. 그는 오비베어스의 투수가 됐고 박철순의 뜨거운 활약과 함께 오비베어스는 프로야구 원년 우승의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13년 후 1995년 한국 시리즈 7차전. 다시 1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오비베어스. 그라운드에 뜨겁게 흐리던 한이와 열광. 바로 그 그라운드에도 여전히 그가 있었다. 우승의 순간 통곡했던 한 남자. 투수 박철순. 그날 그가 흘린 뜨거운 눈물엔 무슨 사연, 어떤 세월이 담겨 있었던 걸까? 팬들의 아지트는 매일 밤 뜨겁다. 이겨도 내 사랑, 져도 내 사랑. 베어스 응원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시간이 있다. 말없이 지켜보는 영상 속의 한 사람. 베어스 팬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담고 있는 얼굴 하나. 박철순이란 이름 때문이다. 우리 오비의 영웅, 베어스의 영웅. 정말 위대한 선수였다고. 투수. 오, 몇 살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번호 몇 번이야? 21번. 근데 박철순 선수는 곧 베어스죠. 신장이죠, 신장. 82년부터 좋아했던 선수인데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베어스 영구 결번 21번 박철순. 무엇이 그를 베어스의 전설로 만든 것일까? 그해 여름 프로야구가 있어 뜨겁고 행복했던 1982년. 누구도 우승 후보로 지목하지 않았던 오비베어스가 일으킨 대파란. 그것은 돌풍이고 열풍이었다. 천하무적 오비의 중심에 27살의 투수 박철순이 있었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야지. 진짜 잘 던지는구나. 시원스러운 투구 동작과 강속구는 당대 최고였고 미국 생활 동안 만든 그만의 무기까지 있었다. 현실 속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마구에 가까웠던 게 박철순 선수의 공이었던 것 같고요. 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던지는, 그래서 이제 파한볼인데 나클볼하고 구질은 비슷해요. 이 실밥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느리게 오죠. 근데 공이 오면서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던지면서도 이건 컨트롤이 안 되는, 145km를 던진다고 치면, 직구를 던진다고 치면 이거는 거의 100km 정도, 40km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공을 노리지 않는 이상은 때려나기는 힘든 볼이죠. 강속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던졌던 박철순은 팀 최고의 에이스였고 22연승의 대기록을 세운다. 한 시즌 80게임이었던 원년의 말이다. 22연승이면 물론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없지만 35연승 정도 되는 기록을 볼 수도 있죠. 깨지기 정말 어려운 불멸의 기록 중에 하나가 22연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타격 수비들이 받쳐줬고 제가 5실점을 하면 6점을 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고 11억 6천 원년 프로야구의 인기는 기대 이상으로 달아올랐다. 환한 미소의 곱슬머리 미남 투수가 무섭게 쌓아올리는 연승행진. 박철순은 그 시절의 국민 투수였고 수많은 팬들이 그를 보러 경기장을 찾았다. 일단 스타일이 좋고 투수의 폼이 이쁘고 이제 이렇게 보면 다리도 길고 얼굴도 또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이쁘게 생겼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어린이 팬들이 많았습니다.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원년 한국 시리즈는 그야말로 드라마였다. 6차전 김유동의 말루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고 박철순의 완투로 매듭을 지었다. 1무 1패로 뒤지던 오비의 4연승. 미국에서 돌아온 첫해 박철수는 프로야구 인기의 중심에 섰고 원년 우승이란 정상에 섰다. 오비에게도 박철수에게도 1982년은 최고의 한 해였다. 스타로 본다면은 박철수 투수가 뭐 제1호 스타가 아닌가 전 그렇게 봐요. 프로야구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하게 팬들에게 심어준 최대의 그 공로자죠. 그러나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깊고 강력하게 찾아왔다. 끝없이 날아오를 것 같던 투수의 추락. 고통이 가장 암담한 순간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다. 그에게 부상과 재활이 그랬다. 부상 이후에 그 망가진 몸을 이끌고 재기에 성공해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아킬레스건이 딱딱 끊어진 거예요. 또 우한 정통파 투수가 왼쪽 팔 아킬레스가 끊어졌다는 거는 인생 끝난 거죠. 83년 박철순의 성적 4게임 등판 승리 없이 1패. 그토록 눈부셨던 82년의 박철순은 없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린 것은 지독한 부상의 고통과 그보다 더 혹독한 재활의 시간, 자존심의 추락이었다. 그의 추락과 함께 불붙은 원년 혹사 논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를 감독이 무리하게 등판시켰다는 것이다. 이기니까. 그리고 최하위로 평가받던 팀이 우승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나갔죠. 아 진짜 그때 당시는요. 뭐 이기고 지고는 참 프로야구의 숙명이지만서도 지금도 절순이 안 되는 제가 죄인이죠. 김명국 감독님이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몇 번을 충고를 했었어요. 주의도 주시고 너 그렇게 하다가 부상 있는다 조심해라 그랬는데 제가 까불었던 거예요. 제가 워낙 잘 나가니까 더 잘해보려고. 기록이란 위대한 한순간을 위해 막대한 시간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 원년 우승 후 82년 한 해에 이룬 24승만큼을 쌓기까지 꼬박 10년. 부상과 재활의 터널에 갇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병신된 몸을 어떻게 일어서서 다시 마운드에 등판해야 되냐는 아무도 필요 없었어요. 나 혼자 이겨내야지. 중요했던 건 오이베어스라는 팀에서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많이 사랑해 주셨던 팬들을 위해서도 꼭 일어나고 싶었고. 나이가 들수록 힘든 건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박철순의 마지막 선택은 백지 계약서. 그의 나이 40, 프로 선수의 자존심도 버렸다. 평상하지. 내가 자존심 문제는 아니었고 유니폼을 오비어스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나간다는 게 그게 제일 큰 거였죠. 제가 이제 삼성 감독하고 1년 쉬었다가 이제 민거래 감독 갔지 않습니까? 88년도일 거예요, 거기. 그때 철순이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철순이를 코치로. 뭐 신문에 어느 기자분이 김영 박철수 데려가면 안 됩니다. 박철수는 영원한 오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못 데려갔어요. 떠나도 멋있게 떠나고 싶었다. 미안한 마음은 애써 모른 척도 했었다. 감독님께서도 아마 저 때문에 가는 고민과 골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이제 빨리 젊은 수들 키워야 되는데 저 나이 든 놈이 죽으라고 그냥 던지려고 그러니까 저 뺄 수도 없고. 마운드에 설 수만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훈련을 던졌다. 몇 배로 힘들죠. 힘들게. 코치들이 다
후배분들이니까 아이고 저 형 저러다 죽을라 이렇게 떼져요. 부록의 노장 박철순. 어느새 그는 한참 어린 후배들을 아우르는 맏형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후배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좌우명이 됐다. 첫승 완봉승을 했었는데 맥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실로 따라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왜 맥주 욕실로 따라 들어올까? 욕실로 따라 들어가니까 그걸 머리에 부어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잊고 자만심 하지 말고. 사인 받으러 오면은 항상 박철순이라는 사인을 해주고 꼭 하는 말이 앞에 있는 분도 같이 받으십시오. 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해줘. 이 선수가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빛내셨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철순이 형님과 함께 95년 오비가 꿈틀대기 시작했고 노장의 투혼에 팬들은 박수를 보냈다. 끝내 부상을 이겨낸 노장. 박철순이 마운드에 선 자체가 한편의 감동 드라마였다. 불사조란 이름이 뭐였겠어요. 또 운동장에서 쓰러지고 또 재기하고 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러면서도 항상 마운드 위에서 씩씩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의 1년 이상 걸리는 그 재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박철순 선수는 그걸 거의 10번을 거쳤으니까 박철순 선수의 그 선수로서의 투혼이나 투지 그런 위대함이 더 사실은 돋보이지 않나. 95년 오비는 시즌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 그리고 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 수없이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던 행남자. 박철순은 시즌 9승을 올렸고 투혼의 정석이 됐다.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나가는 자체가 그리고 나가서 성적을 올리는 그 자체가 그냥 존경의 대상이었으니까. 야구를 너무 사랑한 거죠. 그리고 야구를 하기 위해서 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마운드에서 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절실했던 거죠. 95년 한국 시리즈 오비의 상대는 2위 LG를 꺾고 올라온 롯데. 타력 투수력은 물론 열혈 팬들까지 팽팽한 두 팀의 접전. 초반 기선은 1차전을 가져간 롯데가 잡은 듯했다. 그러나 오비의 거침없는 반격. 4차전까지 승부는 2승 2패. 5차전은 총력전이다. 6회 초 투수는 권명철 4대4 동점 상황. 롯데의 공필성에 적시타 4대4 균형이 깨졌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분위기를 끌어와야만 하는 상황의 오비. 김인식 감독의 선택은 투수 교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했다. 원년 우승의 주역 박철순. 그의 어깨와 심장에 팀의 운명이 걸렸다. 굳이는 아니겠지만 아마 노련함으로 6위를 벗어나려는 뜻 아니겠어요. 이걸 무조건 잡아야 될 텐데. 아마 최고의 혼신의 힘을 다 던졌을 거예요. 아마. 13년 만에 다시 선 한국 시리즈 마운드였다. 배에서 안 맞춰야 되겠다 무조건. 안 나가게 13년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타자 삼진, 투아웃. 네, 저것은 모련미로 잡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진 공은 박철순의 혼이었고 야구 인생이었고 그의 마지막 꿈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장의 직구 승부. 13년을 기다리고 준비한 마운드였다. 팔 빠지고 허리가 부러져도 이거는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원년에 어떤 그런 폴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남은 건 아웃카운트 하나. 그리고 드디어 오비의 우승. 13년 만에 맛보는 우승이었다. 하위권을 맴돌며 꼴찌 오비, 꼴비란 소리까지 듣던 그들이 가을 야구의
2002년 우승 때 활짝 웃었던 박철순이 이번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됐다 이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다행이다. 박수를 받고 떠나는구나. 박수를 받고 떠나게 됐구나. 82년보다 뜨거운 95년이 그와 팬들의 가슴에 남았다. 40이 돼가지고 원년 우승회에서 두 번째 우승이죠. 95년에 그 해에 거의 100이닝을 소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9승을 또 거뒀고 박철순 선수를 무등패 운동장을 도는 그런 장면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야구사에 남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인터뷰 도중 건넨 공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그는 역시 천생 투수. 오래간만에 맞으니까 정답네. 참 이 공 하나하나로 참 울리고 웃기고 막 그랬는데 희망도 많이 드렸고 기쁨도 많이 드린 반면에 또 좌절도 많이 줬죠. 슬픔도 많이 줬고. 이별의 시간.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고통을 함께 겪었던 마운드를 그는 떠났고 팬들은 그의 자리를 비워놓기로 했다. 떠나는 순간 깊은 여운과 진한 감동을 준 선수. 그의 투혼이 아름다운 이유다. 만감이 교차하죠. 행복했던 시절이 많았던 만큼 또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었고 너무나 순탄하지는 않았는데 오비베어스라는 좋은 팀을 만났고 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얻고 결론은 행복한 야구 선수였죠. 눈물로 얼룩진 유니폼을 입기 위해 인생을 모두 걸었던 남자. 야구가 인생이고 인생이 야구였던 사람. 긴 세월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던진 것은 그의 눈물과 땀과 열정이고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했다.